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떨어진 206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도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오늘 정유주와 화학주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정유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화학주와 항공주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이 심의 결과를 앞두고 6.7%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4시 반 결국 증선인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결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오른 67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1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참 오늘 아마 좀 역사적인 또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정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있어서 참 많이 좀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건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시장에서 대두되는 거는 역시나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신흥국가에 있어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갑자기 급락할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제유가가 또 급락한 부분이 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한 격도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역시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의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까지 사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실 유럽까지도 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만큼 유럽계 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탈리아가 EU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탈리아의 예산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탈리아에서 수정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럴 경우에는 이탈리아계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주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개인들의 순매수만 있을 뿐이지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대형주를 조금 일부분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매수를 했다가 도로 이제 매도를 하고 좀 뚜렷한 매수의 특징적인 모습은 나오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도 조금 긍정적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팔았다, 매수를 했다 팔았다. 결국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내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수 걱정, 내 종목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장은 그야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기관들도 일반적으로 지금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조차도 매수 자체를 잡아주지 못하고 오늘 그냥 그 상태로 횡보 상태로 좀 시장이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걱정이 되셨을 텐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이 결정은 나온 상태고 안 좋게 결과가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지만 그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상 밖의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걱정스러워 하셔서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눌림과 상승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중에 우상향으로 좀 간다라는 방향성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눌림과 상승이 반복될 수 있지만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패션 플랫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성용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또 다양한 브랜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이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마지막으로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장중에 실적 발표가 꽤 많이 나온 종목들도 많을 거고 장 끝나고 이제 실적에 대한 공시들이 하나 둘씩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유 종목 속에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사실 뭐 수익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연 재무제표가 수익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단순히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 대비해서 최근에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지금 뭐 이번 연도가 적자라고 할지라도 전년 대비해서 적자 폭이 많이 감소한 기업 내지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뭐 펀더멘탈 자체가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조금씩 시장이 수급이 개선된다라면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씩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패션 플랫폼이 오늘 그런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라 이런 관련된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한번 재무제표들 한번 뜯어보시고 정말 뭐 나는 재무제표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재무제표 한 번씩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이 반사 효과로 항공주들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12%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이 항공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지난번에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국제유가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이제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사실 거의 $80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비해서 국제유가가 사실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해외 플랜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실적이 부진하다가 국제유가가 사실 배럴당 $60 정도가 넘게 되면 보통 오일머니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기업들은 배럴당 $60가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뭐 건설업종들 뭐 플랜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남북 경협주 테마로도 엮였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항공주는 다르죠.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유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항공주는 악재였던 겁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당연히 항공주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TA 항공이 또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인해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뭐 TA 홀딩스라든지 TA 항공에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그동안 유가가 상승 추이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쪽을 압박을 하면서 결국 유가에 대한 감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불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정말 몇 달 동안 올린 국제유가를 불과 한 달 만에 배럴당 $60가 그냥 지지받지 못하고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유가 때문에 수혜본 업종과 유가 때문에 피해본 업종이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완전히 시장 자체에서 좀 소외됐었던 항공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당연히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잠시 뒤에 강의와 더불어 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항공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소프트인데요. 이 종목은 다산그룹의 계열사로 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그룹웨어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핸디소프트가 이번에 블록체인 이슈로 인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슈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슈를 안다고 어떤 종목이 또 갈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요. 물론 검색기에 오늘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는 그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강한 종목이기에 포착이 됐으나 우리가 이런 이슈를 알기 전에 앞서가지고 사실 해당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매매 포인트만 제대로 있다라면은 이런 종목들 상승 전에 충분히 선침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해당 종목도 사실 앞전에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항대 맞고 밀리고 저항대 맞고 밀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로 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인데 사실 해당 종목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나 앞전 지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결국은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었고 지지를 받다가 결국 앞전에 1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전에 이 10일 이평선 돌파하고 20일 이평선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좋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10일 이평선 돌파하고 20일 이평선 돌파하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급등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순히 골든크로스라고 주가를 매매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정도 급등 나온 종목들이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목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눌림목이 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이상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상승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평선 60일선과 120일선 정확하게 이제 아래 구간을 하단을 지지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패턴들이 N자형 눌림형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단기 평선을 지지받았을 때 종가상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온다라면 이런 자리들이 보통 다음 날 N자형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된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속에서도 과연 이러한 패턴이 있는가 내지는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매 기법까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보시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디소프트 패턴을 통해서 N자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고 어떤 종목을 잡아서 갖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내가 보유한 종목들도 정말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수를 올리면서 같이 올라갔으나 결국 오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도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까지 같이 하락을 한 격인데 정말 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약세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한 조건에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신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약세장 속에서 꼭 반드시 봐야 될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강의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요일에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물려가지고 최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이 과연 이제 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일 거고 여러분들의 우려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조금 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따져볼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강의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내 종목만 봐가지고는 결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종목만 수익 잘 나면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내 종목만 잘 가도 뭐 내 계좌 수익만 늘어난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최근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실적도 안 맞고 사실에 뭐 이평선이니 뭐 기술적인 분석이니 제대로 맞는 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내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할 때, 내지는 새로운 종목을 살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게 혼동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보다는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된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내지는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큰 틀부터 해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전체를 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지수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눌림목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강세장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감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 세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해결된 분위기도 아니고 뭔가 시장을 강력하게 올려줄 만한 근거라든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중간선거도 끝났고 만기일도 끝났고 FOMC 회의도 끝났습니다. 대외 변수들은 사실 많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코스닥 기준으로 700선을 돌파는 아직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21 이평선 저항대를 맞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스닥 기준으로 654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역시 또 파월의 금리 이야기라든지 내지는 그 뒤에 뭐 글로벌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부양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코스닥이 730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다 다를까 이번 주에 정확하게 시장이 654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데일리를 오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 우라노스가 사실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방송보다 가장 정확하게 맞춥니다. 사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정말 뚜렷한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도 내지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시장이 혹시나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내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 매수라든지 내지는 신규 매수 전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면은 참 쉽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사야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간단한 이치이지만 이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라노스가 뭐 대단한 걸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니요,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마냥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마냥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 종목을 확실히 매수해야 될 때 매수하지 못하고 매도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매도하지 못하는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방향성 하나만큼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 올라갈 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내지는 시장이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시장을 보면서 구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수 떨어졌을 때 종목을 사서 지수 올라갈 때 5%든 10%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정확하게 봐야 내 투자 전략이 세워지고 투자 방향성이 세워져야 그래야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지수는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시한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인 730까지 갈 수가 있는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라노스가 말한 것처럼 진짜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과연 700선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선언까지 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라면
미국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또는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도 지금 해결되고 있나? 자, 여러분들 정말 복합적인 지금 이슈들이 시장을 자꾸 압박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정도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700선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700선이 돌파돼서 700선이 아니라 앞서 우라노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730포인트까지도 지수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 네 가지 과연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뭐 최근에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내용이 나왔죠. 미국 경제위원장 레리 커틀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위원들의 내용들이 너무나 매우 만족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그동안 긴장감이 극도화됐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씩 해결되어 갑니다. 자, 요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700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정상회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월 말에 있습니다. 근데 빠르면 다음 주 안에도 중국 측 인물들이 미국에 방문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11월 말까지 그러면 지수가 재미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너무 기대감도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정말 시장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자, 지난 10월 달에 지수를 한번 충격을 줬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바로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금리에 대해서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분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물론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라도 이 사람이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을 하고 금리가 너무 급진적으로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의 발언이 나온다면 충분히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 당장 다음 내일부터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일이라도 시장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지수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씩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 떨어진 게 걱정될 게 아니라 최근에 코스닥 653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은 어찌됐건 간에 반등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 반등에 베팅은 하시되 물론 이게 강세장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강세장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동성은 있다라는 방향성으로 보시면서 굳이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지수가 한번 눌리면 매수 전략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매도 전략으로 가시면서 종목들 대응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만 알면 충분히 내 투자 전략들 세워지실 거기 때문에 내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뭐 5%든 10%든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미국 파월의 발언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수는 오늘 재미가 없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 금리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들도 오늘은 숨죽여서 지켜봤던 날이고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봤던 날입니다. 용감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만 샀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장은 여러분들 뭡니까?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종목을 당연히 관망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차라리 뚜렷한 수급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종목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년 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재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이평선이 정말 이쁘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보조지표가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뭐 걸리던지 내지는 엔벨로프 지표 하단에 걸쳐지던지 내지는 뭐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한다라든지 과연 그런 게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영덕이라든지 바닷가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대게 공판장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갓 잡아 올린 대게나 생선 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하게 붙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뭐 그러다 보면 대게 하나 값이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은? 경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제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이라는 건 결국 매수자들이 많아야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여자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주라는 테마가 만약에 이 테마가 생기기 전에 당연히 세력들이 어떻게 샀겠습니까? 알고 샀겠죠. 모르고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남북 경협 테마가 붙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땠어요? 당연히 와, 철도 관련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사야겠다. 갈 것 같아. 금강산 재개한다라는데 이거 대박 나겠는데 사야지. 당연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해당 주가가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료가 나오고 호재가 터질 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수급이 가장 우선입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소위 말해 세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보시면서 주식은 이걸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보시면 정말 외국인들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코스피인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을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좀 반등 나오겠지 싶은데 자꾸 떨어지고 매물출회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매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까지 중소형주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실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뭘 삽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기금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종목을 사기보다는 증시를 통으로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더 이상 빠진다라기보다는 증시 자체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포트 비중 중에 일부는 대형주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님, 대형주는 재미가 없죠. 대형주 사서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그 대형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수급의 1번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급의 1번지이자 수급의 가장 큰 형님은 연기금입니다. 왜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연기금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전적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정확하게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연기금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 뭐라고 적혀있냐? 바로 강제적인 가입과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등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와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증권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기간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회 보장격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증시에서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기업들의 비전이라든지 증시의 방향성을 보고 사는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들이 사는 종목들은 크게 출렁거림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이 어디에 쏠리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종목을 사시거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시 종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다. 사실 증선이 결정으로 인해서 분식회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거래 정지가 됐고 이제는 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에이, 설마 거래 정지 되겠어? 설마 상장 폐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앞전에 이미 연기금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사실 다 팔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향성이 예측이 됐었다라는 거죠. 오늘까지 거래 정지 안 되겠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가 할 게 아니라 오늘 장중에도 해당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가 도로 하락을 했었던 것도 역시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이미 알고 있었더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모든 재료의 선반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기금이 매도 치는 종목이 아니라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수급이 쏠리는 종목에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연기금이고 두 번째는 투신,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자,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수급이 쏠리는 종목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종목 삼성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부진합니다. 하지만 2016년 때 보셨던 분들은 어땠습니까? 자, 위에 지표가 빨간색이 지금 연기금들이 사는 흐름입니다. 연기금이 저렇게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바닥 구간부터 계속 매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2017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7년의 상승 도중에도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매수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에서 설마 300만 원 가겠어. 근데 설마가 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 투자자의 뚜렷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급은 모든 재료의 선반영입니다. 그만큼 가장 수급의 형님인, 수급의 1번지인 연기금이 매집하는 종목들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엄청난 대세 상승도 한 번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뭐 몇 프로, 뭐 몇천 프로 간다, 뭐 이런 말은 못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연기금 관련된 수급을 찾아보셔가지고 과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시 들어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LG 디스플레이를 사시던가 LG 디스플레이 관계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바로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제시했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나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9% 정도 급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연기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디스플레이 업종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게 된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나는 대형주 못 사겠다. 괜찮습니다. 그 대형주들의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 찾으셔서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거나 내지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 속에 이런 게 있다. 당연히 조금 더 확신 있게, 조금 더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조금 더 크게 수익이 나시거나 정말 플러스 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꼭 찾아서 수급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해당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무슨 종목이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사고 있다. 그중에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물류 사업하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연기금이 정말 수차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들어올립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현대글로비스 대형주라 너무 무겁습니다. 관계되어 있는 종목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갑자기 급등 나온 종목입니다. 23% 급등 나온 종목 한솔 로지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왜 올라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뉴스나 공시 없을걸요? 왜 올라갔냐면 당연히 물류 사업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가니까 그냥 중소형주가 동반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올라간 이유를 찾으려면 굳이 찾자라면 대형주가 가기 때문에 가는 격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당연히 찾아내셔야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최근 10거래일 이상 동안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대형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역시 갭상승이 나왔고 연기금이 매수하니까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목일 것 같습니까? 이 수급들 여러분들이 미리 찾으셨다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이 종목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관련된 종목까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중소형주입니다.
자, 중형주인데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이고 시장의 눌림이든 상승이든 간에 어떤 장세에서든 가장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시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 내가 지금 없는 종목이라면 빨리 포트를 변경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단순히 하루에 뭐 2%, 3%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런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 수급이 집중하는 이 종목 2개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를 보신 분들께서는 꼭 오셔서 정말 내 종목에도 이런 종목이 있는가? 없다라면 오늘 우라노스가 제시하는 종목들까지 전부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시는 기회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이저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는 점 확실하게 배워봤는데요. 전번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되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AP 시스템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AP 시스템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기보다 이 종목은 정말 그만큼 또 제가 특별히 찾아낸 종목인 만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나는 이 시장을 이겨내고 싶다.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 정말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